자, 오늘은 비슷한 판례 두 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 개 판례는 했는데요. 나머지 판례 세 번째 하게 되면 다른 새로운 성격이 다른 그런 판례라 사실상 두 가지 판례가 좀 최근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 중에 유형이 하나고, 특히 그 유형이 어떤가요? 이게 바로 이제 그동안은 판결문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중재와 관련된 그런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재와 관련된 판결문 중에서도 이제 국제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두 가지 판례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펜실베니아 콜, 그죠? 이거 한 석탄 펜실베니아 콜 컴퍼니하고 불가리아, 네, 불가리아, 그죠? 불가리아 트레이딩 동구권이죠. 불가리아하고 거래를 이제 하는데 이 두 나라 이 뭐예요? 이 여기 지금 원고와 피고가 뭘까요? 이 외국 국적 아닙니까? 외국 아닙니까? 외국 국적의 동구권에 있는 회사고, 이건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석탄 관련 회사고, 이것은 뭘까? 결국은 어디로 와야 돼요? 관할은 어떻게 돼요? 미국 연방 지방법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슈 성격상, 그리고 지금 원고 피고의 성격상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지방법원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올림피아로 돼 있어요. 우리 주가 어디죠? 우리 주가 어디예요? 우리 주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그게 많이 했어요. 우리 주는 어디입니까? 예? 이 주는 지금 우리 판례는 한마디로 지금 사실상 올림피아하고 콜롬비아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판례가 콜롬비아로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주가 아닌 주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주는 프랭클린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는 사실상 우리 주는 프랭클린인데 지금 첫 번째 판례가 올림피아죠. 두 번째 판례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판례가 어디죠? 두 번째 판례가 콜롬비아로 되어 있잖아요. 콜롬비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프랭클린 주에서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아주 생소한 거죠. 한 번도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판례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림피아나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그 두 가지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에 적절하게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링 어소리티가 아니고 뭐죠? 퍼슈에시브죠. 퍼슈에시브. 한마디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법을 보게 되면 이쪽 보면 불가리아가 이제 아무래도 피고겠죠. 피고의 신청이죠. 신청과 관련해서 뭐 어떤 신청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골석 재판이죠. 디폴트 저지먼트 골석 재판을 무효화시켜달라는 불가리아 피고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이 불가리아 쪽 피고가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헤이그 컨벤션이죠. 헤이그 협약이죠. 헤이그 협약. 헤이그 협약에서 그 적절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헤이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제한된 법정 참석을, 그죠? 하게 되는 거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리미트 어피어런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미국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법원에 출두라는 게 자발적인 출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 해당 사항이 있어야 출두하죠. 아무 근거 없이 하긴 곤란하죠. 그게 바로 이제 헌법상의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리미트 어피어런스라는 건 이 두 사람 사이의 이 거래 관계를 봐야 돼요. 이 거래 관계가 지속적인 것이냐, 어떻게 보면 단선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스페셜 케이스냐, 그죠? 커먼 케이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C-프로에서 이제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간에 어떤 특정 사안과 관련돼서 피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에 참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폴트 저지먼트가 벌속 재판이라는 게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은 송달 원유로 인해서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실 디폴트 저지먼트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재판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만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고와 피고한테 송달이 되죠. 송달이 되게 되면 그 송달을 받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죠. 기일 날짜 잡는데 그 날짜에 참석을 안 하고 첫 번째 참석 안 하고 두 번째 정도까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골석 재판이 돼서 원고의 승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디폴트 저지먼트를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백그라운드를 한번 봅시다.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고인 펜실베니아 콜이죠. 콜 컴퍼니에서 이것도 뭐예요? 이 피고한테 뭘 파는 것 같은데 뭐 이 중고 석탄 그 가공기구네요. 가공기구를 이제 판매할 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피고는 뭘까요? 소피아 불가리아에 있는 그런 본사가 있는 그런 무역회사고 원고와 피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올림피아 샌안드리아에서 이 혹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협약을 맺은 상태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중재와 관련된 조항을 우리가 집어넣으려 그러면 사실 국제거래에서는 굉장히 그 첨예한 내용이죠. 한쪽으로 법률 환경이 한쪽으로 원사이드로 가버리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죠. 요새 같으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재 같은 게 이제 중립적인 국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쪽에 있는 중립적인 어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중재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담보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 한 사이드로 가버리면 이렇게 이런 케이스와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 케이스 자체가 우리가 뭐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더 우리가 유리하게 특히 외국 국적의 회사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이러한 그 중재 절차가 있었네요. 오랫동안 걸렸네요. 컨텐셔스니까 상당히 논쟁적이고 지속적인 오랫동안 그런 그 중재 심리 후에 소위 중재위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중재위원들이 펜콜 원고한테 4,500만 달러, 450만 달러로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이제 한 거죠. 왜냐면 피고 자체가 사실상 구입했던 그런 기구의 그죠? 기구의 절반 정도를 한마디로 배송을 이제 한마디로 테크 딜리버리니까 뭐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제품 우리가 배송 자체를 받은 배송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상품을 거절한 거죠. 거절한 이유 때문에 펜콜한테 원고인 펜콜한테 450만 달러의 금액을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중재 입장에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간혹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하여튼 주문을 했는데 하여튼 인수를 거절한 거죠. 중재를 물품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반 정도로 인수를 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된 건데 그 중재위원 자체에서 펜코 원고한테 추가로 30만 달러의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또 판결 그죠? 그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승소한 사람이니까 이게 펜콜이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콜 컴퍼니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계약에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불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30만 달러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금액을 이제 결정한 거죠. 패널 입장에서 뭘까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판결을 쓰는 거고 또 배심원들이 쓰게 되면 평결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뭘까요? 중재위원들이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이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특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결정이라 보죠. 결정이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한다, 결정이다 하는 거지 판결을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우리 이 법에 그죠? 그 환경에 맞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까요? 반 정도의 그 물품 자체를 주문했는데 일단 반 정도의 물품 자체를 인수를 거절한 거죠. 인수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피고가 이제 펜콜에 의한 어떤 요청, 모든 요청을 거절한 거죠. 뭘까요? 4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라는 그런 원고의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또 원고는 뭘까요? 뭐를 제시했냐면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면 피고 자체가 어떻게 볼까요? 피고 자체가 자산을 좀 이동했네요. 자산을 좀 이전시킨 그런 그 이후에 이전시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논쟁 상태가 지속적이었죠. 펜코 자체 이제 한마디로 제공했던 우리가 피고가 인수 거절했던 그 해당되는 그 석탄 기기죠. 석탄 그 어떻게 보면 프로세싱이니까 석탄 그 가공기구를 하잖아요. 석탄 가공기구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한 그 중재위원회 결정이죠. 거기서 반하는 그죠? 반하는 본인이 반하는 거니까 중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고의 어떤 원고가 이제 배송했던 그런 제품에도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온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입장은 뭐라 됩니까? 원고 입장은 디스코트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원고 그죠? 스테이트 디스트릭 코트니까 하여튼 올림피아에 있는 원심 그죠? 연방지방 법원이 되겠죠. 좀 확정해달라. 금액을 확정해달라. 손해배상 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이제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해달라 그런 뜻이겠죠. 법원에서는 그죠? 법원이니까. 그래서 법원 입장에선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재 그죠?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확정시킨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자체가 결국은 법원의 판결 금액이 되는 거죠.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그런 우리가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중재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 내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확정 판결과에 준한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 준하는 그런 우리가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중재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결정이 바로 이런 경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중재에 의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부터 이러한 그 컬렉션 툴이죠. 컬렉션 툴이란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수거 도구, 모든 수거 도구, 하여튼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법원의 판결로서 우리가 흘러는 이러한 모든 콜렉션 툴이죠. 콜렉션 툴로부터 이게 이제 번역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올드 컬렉션 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거 도구, 뭐 수집 도구라 그러면 뭐 석탄은 뭐 캘 때 이렇게 수집 도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온 거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법원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거 도구를 우리가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번역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법원 판결을 통한 모든 그 컬렉션이라는 건 뭘까요? 추심이죠. 추심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맞을 것 같은데 법원 판결하게 되면 우리가 추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심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법원의 판결의 어떤 흐름을 통한 우리가 추심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득을 볼 수 있다. 원고 입장에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뒤에도 한번 봅시다. 이러한 중재 금액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원고가 어떻게 돼요? 자, 그죠? 법원에 당연하게 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또 피고한테 그 관련 소장을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송달해야 된다. 보통 이제 summons and complaint이라는 이제 처음에 원고가 이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을 때 최초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문서가 summons and complaint이죠. 그래서 이제 summons complaint 자체는 송달되게 되면 이 summon이라는 게 뭘까요? 뭐 피고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에 출두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명칭은 이제 summons and complaint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밑에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원고가 다 여러 가지의 추심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자체가 번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이게 뭐 석탄을 수거하는 기구다. 기구에서 이득을 얻다.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이제 영어 자체에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이게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다 그러면 뭘까요? 이렇게 법원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법원 판결에 의한 추심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추심 도구로부터 우리가 원고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펜콜 같은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자, 공식적인 헤이그 협약을 이제 시도했어요. 그 헤이그 협약에 의한 시도가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송달 방법이죠. 어떻게 돼요? 그 소장 자체를 적절한 불가리아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딜리버리는 한마디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그 송달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공식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피고한테 송달하려는 모든 추후의 정부 노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노력 자체가 실패를 끝났어요. 실패를 끝나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뭘까요? 여기에 가만히 않는 거죠.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해야 되니까 결국은 개인적으로 송달을 BTT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피고의 본사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송달하는